안녕하세요, 언어탐정입니다. 개인적으로 최근에 코딩을 공부하게 되면서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용어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재미있었던 표현 중 하나는 스파게티 코드라는 말인데요. 이는 작성된 코드는 정상 작동하지만 구조가 너무 복잡하게 짜여있는 모습을 스파게티 면발이 꼬여있는 모습으로 비유한 말입니다. 이 밖에도 코딩 개발과 관련해서 여러 단어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조금 흥미롭게 느껴졌던 야크 쉐이빙이라는 단어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크 쉐이빙이라는 말을 해석해보면 야크라고 불리는 동물의 털깎기를 의미합니다. 야크는 티베트나 몽골과 같이 중앙아시아 고원지대나 히말라야 일대에 서식하는 속과의 동물입니다. 굉장히 긴 털이 인상적인 동물인데요. 해발고도 4,000에서 6,000m의 고원에 서식하면서 추위에 적응한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근방 지역에서 살았던 고산지대 사람들에게는 아주 귀중한 가축이었습니다. 힘이 좋고 오르막도 잘 오르기 때문에 짐을 운반할 수 있고 긴 털이나 가죽을 이용해 옷이나 돗자리, 덮개, 안장, 장화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 등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야크에서 나오는 젖으로 버터를 만들고 야크 고기를 먹으면서 식량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해발 4,500m 티베트 고원의 겨울은 종종 영하 30도까지도 날씨가 추워지는데 이곳에는 나무가 잘 자라지 않아 땔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야크 똥을 말려 추운 겨울을 날 소중한 땔감으로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고원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동물이었던 야크의 털깎기, 야크 쉐이빙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A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B가 필요한데 B를 해결하기 위해서 C를 해야 되고 또 C를 하기 위해서는 D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반복돼서 결국 처음 하려던 일과는 무관한 일을 하게 된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유명한 기업가이자 마케터인 세스 고딘의 저서 이제는 작은 것이 큰 것이다 라는 책에서도 야크 쉐이빙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봄이 왔으니 세차를 해야 하는데 호스가 터져서 마트에 가서 새 호스를 사야 합니다. 그런데 마트에 가려면 다리를 건너야 하는데 거기에는 요금소가 있어서 요금을 좀 싸게 낼 수 있는 패스권을 가진 옆집 밥에게 패스권을 빌리러 갑니다. 그런데 이전에 아들이 보이스카웃에 가면서 옆집 밥에게서 베개를 빌렸었는데 그 베개를 돌려주기 전까지는 밥이 패스권을 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개에 들어있던 야크털이 많이 빠져서 베개에 넣을 야크털을 구하기 위해 동물원에 가서 야크털을 깎습니다. 처음에는 세차를 하려던 것이 야크털을 깎고 있게 된 것이죠. 야크 쉐이빙이라는 단어의 유래는 MIT AI 연구소에서 유래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박사과정을 밟던 대학원생 칼린 비에리는 화요일 저녁에 하키를 하고 저녁밥을 먹으면서 렌 앤 스팀피스라는 애니메이션을 봤는데 그날 내용이 야크 쉐이빙 데이라는 에피소드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아주 기괴했습니다. 렌과 스팀피는 야크 쉐이빙 데이를 기대하며 야크마스 입은 날 벽에 기저귀를 걸고 부추에 샐러드를 부어 집을 꾸밉니다. 제모한 야크가 카약을 타고 와서 줄 선물을 기대하며 화장실 세면대에 면도크림과 면도기를 두는데 야크가 욕조 배수구를 통해 화장실에 들어와 면도를 하고 세면대에 자신이 면도한 털과 크림 찌꺼기를 선물로 남기고 떠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이 에피소드를 매우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이후 그가 일하는 연구실에서 밤새 하는 서류 작업이나 우체국을 찾는 일 등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넌센스한 일을 할 때 야크 쉐이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용어를 점차 다른 연구소 사람들도 사용하게 되면서 무의미한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 확정되어 간 듯 합니다. 개발을 할 때 이러한 야크 쉐이빙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컴퓨터에서 문제가 되는 버그를 수정하려고 보니 너무 오래된 패키지가 문제였고 업데이트된 패키지가 없어 완전히 처음부터 코딩을 해서 기존 패키지에 기능을 더한 새로운 버전의 패키지를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언어의 유래를 찾는 과정도 야크 쉐이빙의 의미와 비슷하다고 느낍니다. 생동감 있는 언어들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들을 따라가다 보면 본래의 의미와 정반대 또는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곳에 도달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당장은 필요 없고 쓸데없어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도움이 될지 모르는 자산들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1981년 새로운 질병이 출현했고 1984년 이것이 레트로바이러스인 HIV가 원인인 에이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전까지 의과대학에서 레트로바이러스는 몇몇 동물 종양에서 발견되는 신기한 것이며 사람에게 결코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병의 첫 치료제가 1987년에 나왔고 1996년에는 이 병으로 죽지 않게 하는 효과 있는 치료약이 출현했습니다. 이는 모든 제약사들이 이 질병의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1981년부터 뛰어들어서라기보다는 이미 그 이전에 사회의 일부 자산을 레트로바이러스라는 독특한 바이러스 연구에 투자해왔기 때문입니다. 에이즈의 원인이 레트로바이러스라는 것을 알아냈을 때는 이미 특정 효소를 차단하면 이 바이러스를 불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들은 다른 렌즈와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코딩이라는 행위가 알고리즘을 통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과정이라 생각한다면 야크 쉐이빙은 다소 무의미하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풀기 위해 여러한 시각들을 갖추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